안녕하세요. KIFB 공도TV입니다. 오늘은 2단계 국어 익힘책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2단계 국어에서는 익힘책 근처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네요. 자, 근처에 어라운드 자주 가는 오픈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다. 그래서 그 자주 가다에다가 식당을 어떻게 했어요? 수식해 주는 거죠. 그죠? 수식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식당이요? 자주 가는.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가다 식당 아니고 자주 가는 식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외식에 대해서 주제가 외식이네요. 그리고 맛에 을 것 같다. 을 것 같다. 추측. 자, 뭐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을 것 같아요. 매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는 자, 이렇게 해서 동사 는 자주 가다 가는 식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식당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맛들 있죠. 달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설탕이잖아요. 그러면 달다 설탕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다 설탕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요게 이제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니까 어떤 식당? 단 설탕 이렇게 단 설탕 쓰다 쓴 약이잖아요. 쓰다 약 이렇게 해서 쓴 약 이런 식으로. 요런 거는 달다, 쓰다, 이런 거는 뭐, 동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잖아요. 시다, 신, 뭐요? 식초, 이렇게 나타내요. 그다음에 짜다, 소금이죠. 그러면 어떤 소금? 짠 소금. 이렇게. 요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재료가 신선하다. 그래서 이런 거, 어이들. 진짜 짜다, 싱겁다, 달콤하다 이런 거 배웠어요. 자, 이거 볼까요? 싱겁다. 이 반대말은 뭘까요? 이제 짜다, 달다, 맵다, 시다, 쓰다. 그래서 싱거운, 싱겁다, 국이 싱거워요. 그래서 뭐 더 넣어야 돼요? 소금 더 넣어야 되죠? 달다, 초콜릿이, 초콜릿이 달아요. 달다. 맵다. 고추가 맵다. 캡사이신이죠. 맵다. 시다. 뭐가 시다? 식초가 시다. 식초. 쓰다. 약이 쓰다. 이렇게 맛을 나타내는. 미역국이 너무 뭐해요. 그럼 간장을 더 넣으세요. 아니면 소금을 더 넣으세요. 또 간장을 더 넣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좀 싱겁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간장이 뭐예요? 간장 아세요? 간장? 자, 간장. 소이 소스 있잖아요. 그 우리 한국에 간장, 된장, 간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간장은 콩으로 만드니까 이제 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소이 소스를 간장이라 그래, 간장. 그래서 너무 싱거워요. 그럼 간장을 더 넣으세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을까요? 비빔밥 먹을 때 고추장 있어야 되잖아요. 비빔밥. 한 숟가락을 넣으면 너무 뭐예요? 반 숟가락만, 하프만, 반만 이제 넣으세요. 이렇게. 한 숟갈 넣으면 너무 뭐 하니까? 너무 뭐 하니까? 그렇죠. 매워요. 한 숟가락을 넣으면 너무 매워요.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이렇게. 임신한 다음부터 임신은 뭐야? 아이의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이를 이제 가졌어요. 그죠? 이제 배 안에 이제 아기가 이제 있어요. 배 속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임신했어요. 임신한 다음부터 뭐요?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임신하면 신 음식을 많이 먹죠. 그래서 신 음식, 시다. 그다음 저도 그랬어요. 물에도 꼭 레몬이 시잖아요. 레몬을 넣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하죠. 수지 씨는 초콜릿을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저는 어떤 음식을? 단 음식을 안 좋아해요. 초콜릿은 달다.
달다. 그래서 단 음식. 시다, 신 음식. 맵다, 매운 고추장. 그죠? 매운 고추장. 그래서 싱거워요. 그다음에 매워요. 신 음식을 많이 먹어요. 미역국이 너무 싱거워요. 그럼 간장을 더 넣으세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한 숟가락 넣을까요? 한 숟가락을 넣으면 너무 매워요.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임신한 다음부터 신 음식을 많이 먹어요. 저도 그랬어요. 물에도 꼭 레몬을 넣어서 먹었어요. 수지 씨는 초콜릿을 안 먹어요? 네, 안 먹어요. 저는 단 음식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했어요. 짭짤하다, 짭짤하다, 짜다, 조금 짠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짜다가 좀, 들어가죠. 달콤하다, 이거 어떻게 해요? 좀 달다, 좀 달다, 그죠? 달다도 단데, 좀 달면서, 좀, 음, 그런 단 느낌이요. 근데 국물이 시원하다. 그다음에 조미료가 들어가다. 조미료 알죠? 조미료. 뭘 조미료라고 그래요? 조미료? 음, 그렇죠. 우리가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시소닝이라고 하네요. 그죠? 시소닝. 그래서 좀, 음, 음식의 맛을 뭐 우리가 미원이라든지 그죠? 그런 거 조미료라고 그러죠. 미원. 그다음에 뭐 소고기 다시다 이런 거 많이 넣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조미료를. 여보, 지수 생일 선물 준비했지요? 네. 그리고 지수가 좋아하는 어떤 초콜릿? 그렇죠. 달콤한 초콜릿이죠. 라흐만 씨 아이들은 어떤 과자를 좋아해요? 큰 아이는 어떤 감자칩은 좀 거기 소금 좀 많이 넣어가지고 맛이 좀 어때요? 짭짤하죠. 그래서 짭짤한 감자칩을 좋아하고 작은 아이는 달콤한 초코 과자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어떤 어떤 음식을 먹어요? 술 마시면 어떤 음식? 국물이 시원한 음식을 먹어요. 해장국이라고 그러죠. 해장국. 그래서 해장국을 이제 먹죠. 국물이 시원한 음식을 먹어요. 고천 씨, 이 미역국에 뭐가 들어갔어요?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아, 뭐가 들어가서? 조미료, 새우맛, 새우 알죠? 여러분, 새우. 그죠? 그래서 새우맛. 새우맛은, 새우는 이란의 전쟁이 그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래서 새우 아시죠? 어 이렇게 생긴 그죠? 새우 그래서 그 여러분 요렇게 생긴 새우 있잖아요. 새우 바다에서 그죠? 새우를 그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새우 저는 좋아하는데 새우맛 뭐가요? 조미료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새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새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새우깡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 새우. 그래서 새우 요렇게 생긴 새우 있잖아요. 아, 먹고 싶다. 그죠? 그래서 새우 맛이 시원해요. 국물이 새우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새우젓을 국을 끓일 때 꼭 새우젓을 많이 넣거든요. 새우젓. 그래서 여러분 새우젓 아시죠? 그래서 새우젓을 이렇게 많이 넣어요. 국물 작은 새우인데 이런 거 국물 끓일 때 이렇게 넣는 거 새우. 작아요. 아까 우리가 먹는 그 새우는 이렇게 조금 크고 요런 걸 가지고 갈아 가지고 조미료를 만들죠. 새우. 그래서 자, 새우맛, 새우 맛이 나는 조미료가 들어갔어요. 여보, 지수 생일 선물 준비했지요? 네. 그리고 지수가 좋아하는 달콤한 초콜릿도 함께 준비했어요. 라흐만 씨 아이들은 어떤 과자를 좋아해요?
큰아이는 짭짤한 감자칩을 좋아하고 작은 아이는 달콤한 초코 과자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신 다음 날에 어떤 음식을 먹어요? 보통 국물이 시원한 음식을 먹어요. 고천 씨, 이 미역국에 뭐가 들어갔어요? 국물이 정말 시원해요. 새우맛 조미료가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완성해야 돼요. 그냥 단어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완성에는 줄을 서다. 웨이팅 하는 거죠. 줄을 서다. 그래서 음식점 앞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 줄을 서다. 그럴 때도 뭐 줄을 서고 줄은 많이 서죠. 화장실 앞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는 거는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릴 때 줄을 서다. 양이 많다. 양이 많다. 많아요. 그다음에 자리가 없다. 자리가 없다. 밑반찬이 많이 나오다. 그러니까 밑반찬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이 많이 나오다 이렇게 하면 저도 이제 밑반찬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밑반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반찬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반찬들을 밑반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해서 오래 두고 먹죠. 보통 밑반찬은. 그래서 어, 횟집에 이제 횟집 이 반찬들 있잖아요. 반찬? 예, 횟집 반찬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밑반찬 굉장히 많죠. 이렇게 밑반찬. 메인 디시가 있고, 주 요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밑반찬들이 많이 이렇게 서포트 어떤 그런 반찬들이죠. 이런 것들은 밑반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저는 우리 집에서 밑반찬은, 뭘 많이 하냐면은, 보통 한국에서 밑반찬은 뭐 김치나 또 아니면 저는 그 멸치조림을 많이 하거든요. 멸치볶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멸치볶음 이런 걸 밑반찬 많이 해요. 항상 많이 해놓고 뭐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그러니까 메인 디쉬가 아니고 이제 조금 보조 반찬들이요. 밑반찬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멸치볶음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밑반찬이 많이 나오다. 그래서 3명이니까 3인분 주문할까요? 3명이니까 3인분 주문. 대부분 식당에 가면 이렇게 3인분 주문을 하죠. 3명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집은 뭐 하니까 2인분만 주문해요. 뭐가 많으니까? 그렇죠. 양이 많으니까 많이 주니까 2인분 주문해서 3명이서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죠. 많다. 많이 준다. 그다음에 이 식당은 매일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맛집으로 유명해서 페이머스 유명해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죠. 뭐가 해서? 자리가 없어서 네. 자, 줄을 서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줄을 서야 돼요. 이 식당은 양도 많고 반찬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하니까. 네. 특히 뭐가 많아요? 그렇죠. 밑반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손님 많아서 그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전혀 뭐가 없어요. 그렇죠. 자리가 없어요. 요거 두 개가 이렇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교수님도 이제 헷갈렸죠. 그래서 이 식당은 매일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맛집으로 유명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3명이니까 3인분 주문할까요? 아니요, 이 집은 양이 많으니까 그냥 2인분만 주문해서 서로 나눠 먹어요. 이렇게 했죠. 이 식당은 매일 이렇게 손님이 많아요. 맛집으로 유명해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어요. 이 식당은 양도 많고 반찬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밑반찬이 많이 나와요.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많아서 그 식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전혀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서비스가 좋다. 그렇죠. 밑반찬 많이 주고 하면 서비스가 좋죠. 칸막이가 있다. 칸막이.
그러니까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도 이제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막아주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칸막이라고 해요. 칸막이 막아주는 거.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밥 먹는 거 이렇게 안 보일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보기 때문에 좀 뭐예요? 조금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시끄럽고 뭐 옆에 사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불편한데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거. 그래서 칸막이가 있다. 분위기가 좋다. 무드가 있다는 거죠. 맛집으로 유명하다. 이 커피숍은 언제나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서 어때요? 그렇죠. 분위기죠. 음악을 틀어주는 데는 좀 조용한 음악을 틀어줘서 분위기가 좋아요. 이 커피숍은 테이블마다 뭐가 있어서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가 있어서? 그렇죠. 칸막이가 있어서. 이 식당은 점심시간에 3인분 이상 주문하면 음료수를 무료로 줘요. 서비스가 좋아요. 그렇죠? 3인분 이상 주문하면 음료수를 무료로 줘요. 그래서 서비스가 좋아요. 이 식당은 텔레비전에도 소개됐어요. 아, 뭐로? 그렇죠. 맛집으로. 텔레비전에도 소개된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를 이제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법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을 것 같다. 추측이라고 했죠? yes, 추측. 어떤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 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해도 이제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추측. 이 음식 먹어봤어요? 아니요. 근데 아주 매울 것 같아요. 왜요? 뭐 보고 이 사람이 매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고추가 지금 이 고추가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죠. 와, 되게 매운 고추 5개 너무 매운 음식. 고추 4개, 그다음 덜 매운, 그다음 조금 덜 매운 음식, 그다음에 좀 안 매운 음식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많이 그려져 있나 봐요. 그래서 을 것 같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죠.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아카데미컬한 데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거 이제 퍼블릭한 경우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을 것 같아요는 그냥 대화할 때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 것 같아, 알 것 같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알 것 같다. 먹다, 먹을 것 같다. 읽다, 읽을 것 같다. 많다, 많을 것 같다. 듣다, 디귿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죠. 디귿. 어떻게 해요? 들을 것 같다. 맵다, 매울 것 같다. 자, 비읍, 우로 바꾸는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할 때마다, 과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오다, 올 것 같다. 만나다, 만날 것 같다. 피곤하다, 피곤할 것 같다. 학생이다, 학생일 것 같다. 여기도 이제 학생이라는 명사에다가 이다 붙인 다음에 일 것 같다. 이렇게 사용하죠. 만들다, 만들 것 같다. 그래서 만들 것 같다 아니에요. 리얼 받침이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배웠던 거. 이번에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날씨가 클라우디하다는 거 흐리다. 이제 흐리다. 구름이 많다. 하늘에 클라우드, 구름이 많다. 날씨가 흐리다. 이랬죠. 자, 흐리다 반대가 뭐예요? 그렇죠. 맑다. 그리고 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이번 여름에는 바빠서 고향에 뭐예요?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갈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 여름에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 길이 막혀서 수업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길이 막히니까 수업에 어떻게 같아요? 빨리 올 것 같아요? 아니면 늦을 것 같아요? 그렇죠. 늦을 것 같아요. 그죠? 늦다. 늦다. 자, 그 다음에 반대는 빨리 오는 거, 이르다. 자, 알겠어요. 조심히 오세요.
자, 제이슨 씨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제이슨 씨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양복을 자주 입으니까 이제 양복들 이제 남자들 이렇게 이제 와이 셔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넥타이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입는 옷을 이렇게 양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양복 남자들 이제 회사 다닐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양복이라고 하죠. 양복. 그래서 양복을 자주 입으니까 넥타이가 비즈니스 슈트라고 하죠. 그래서 넥타이가 뭐예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젤라 씨는 1년 후에 뭘 할 것 같아요? 1년 후에 뭘 할 것 같아요? 1년 후에 한국에서 회사에 뭐 할 것 같아요? 회사에 네, 취직할 것 같아요. 취직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enter the company. 그래서 취직하다, 회사에 들어가다. 취직할 것 같아요. 음. 이번 여름에 고향에 갈 거예요? 아니요. 이번 여름에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선생님, 길이 막혀서 수업이 늦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심히 오세요. 제이슨 씨 생일 선물로 뭐가 좋을까요? 양복을 자주 입으니까 넥타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안젤라 씨는 1년 후에 뭘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회사에 취직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알 것 같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는 는을 한번 볼게요. 자, 는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래서 모디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며 현재 일어나는 동작을 말할 때 사용해요. 식당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이 기다린이 아니야.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뒤에 지금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해서 현재 일어나는 동작.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이제 동작을 말을 해요. 라는 동작을 이제 말할 때 뒤에 그래서 뒤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일어난 동작이고 그다음에 뒤 명사 수식 요런 게 는을 하는 거죠. 는. 내 유명한 식당에서 이거를 유명한 식당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형용사도 되죠. 그죠? 형용사도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죠. 모디피 하는 거예요. 항상 손님들이 많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책을 뭐 하는 사람이 후엔이에요. 어떤 사람? 책을 읽다죠. 그죠? 읽다. 책을 읽다. 그러면은 책을 읽다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읽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읽는 사람. 그래서 읽는 돼야 돼요. 커피를 뭐 하는? 커피를 뭐예요? 마시다죠. 그죠? 커피를 마시다 사람. 어떻게 해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안젤라예요. 라민 씨가 뭐 하고 있어요? 라민 씨가? 그죠? 라민 씨가 뭐예요? 햄버거를 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라민 씨가 뭐 하는 것은 햄버거예요. 뭐요? 라민 씨가 먹는 것은 햄버거예요. 음악을 듣는 사람, 그죠? 음악을 듣다니까. 듣는 사람이 제이슨 씨고, 어떤 사람이 라우만 씨예요? 전화를 뭐예요? 하는 사람이 라우만 씨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라우만 씨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동사가. 근데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동사가 뒤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먹는 것, 마시는 사람,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전화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지금 다니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한국택배예요. 지금 노래를 뭐 하는? 그렇죠. 부르는 가수는 누구예요? 자, DTS예요. 이링 씨가 살다.
사는 곳은 어디예요? 살는 아니에요. 사는 곳은 어디예요? 제가 사는 곳은 포천이에요. 선생님, 외국인 등록증을 안 가져왔어요. 외국인 등록증이 어떤 사람? 없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요즘 20대가 뭐 하는 선물?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전자제품을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동사인데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면서 는이 현재 상태.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서 좋아하는 선물, 없는 사람, 사는 곳, 부르는 가수.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누구예요? BTS예요. 이링 씨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제가 사는 곳은 포천이에요. 선생님, 외국인 등록증을 안 가져왔어요.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어요. 요즘 20대가 좋아하는 선물은 뭘까요? 전자제품을 선물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전자제품 알지? 그죠? 일렉트릭 굿즈, 그래서 제품들, 전자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다 전기로 일렉트릭으로 하는 거는 전자제품이라고 해요. 이제 끝났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말하기와 듣기 볼까요?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자, 이링 씨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카페? 생일 파티? 어디에서? 카페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카페? 분위기가 좋은 카페? 삼계탕, 명동 삼계탕에 가봤어요. 삼계탕으로 유명한 맛집? 명동 삼계탕에 가봤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주에 가봤어요. 특히, 국물이 시원하고, 특히는 이제 다른 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어, 스페, 어, especially 특히 그래서 specially 이렇게 특별히 하고 좀 특히 다른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이것만 그죠? 그래서 especially 그래서 특히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드시는 점심을 주로 어디에서 먹어요? 런치를 어디에서 먹어요? 양도 많고, 그죠? 반대는 양 반대는 질, 퀄리티, 질이잖아요. 그죠? 이 양은 이제 많은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 그래서 많다. 양도 많고, 그다음에 뭐도 많은 한식집에서 주로 먹어요. 자, 들어볼게요. 좀 크게 해서 들어볼게요. 국화. 근처에 자주 가는 식당이 있어요.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이링 씨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삼계탕 맛집으로 유명한 명동 삼계탕에 가봤어요? 네, 지난주에 가봤어요. 특히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3. 잠시드 씨는 점심을 주로 어디에서 먹어요? 양도 많고 밑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식집에서 주로 먹어요. 그렇죠? 일행 씨 생일 파티를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계탕 알아요, 여러분? 삼계탕? 알죠? 어,
뭐가 들어가요? 삼계탕? 삼계탕, 이거 뭐예요? 삼은 무슨 맛이에요? 뭐라요? 인삼, 진생 있잖아요. 진생, 인삼을 삼이라고 하죠. 인삼삼. 그죠? 진생. 게는 뭐예요? 꼬꼬대꼬꼬. 닭이잖아요, 닭. 탕은요, 국이죠. 그래서 인삼하고 닭을 끓인 국을 삼계탕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름에 이제 삼계탕 많이 먹잖아요. 삼계탕 맛집으로 유명한 명동 삼계탕에 가봤어요. 네, 지난주에 가봤어요. 특히 국물이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지난주에 갔으니까 과거지. 잠시 드시는 점심을 주로 어디에서 먹어요? 양도 많고 밑반찬이 많이 나오는 한식집에서 주로 먹어요. 오, 그래요? 자, 잘 적었어요? 잘 적어 보세요. 자, 그럼 한번 듣기 해볼까요? 이링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뷔페 식당은, 여러분 뷔페 알죠? 뷔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뷔페. 가면 이것저것 많은 종류의 음식이 있는 식당이에요. 그리고, 어, 일정한 금액을 내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저것 자기가 배가 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뷔페 식당은 일행 시집 근처에 있어요. 뷔페 식당은 음식이 다양하고 맛도 좋아요. 이것도 맞을 것 같아. 그죠? 두 사람은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한번 이거는 맞을 것 같고요. 들어볼까요? 일행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듣기. 2.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뷔페 식당에 가봤어요? 네, 지난주에 처음 가봤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아서 앞으로 자주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매콤한 음식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짭짤한 음식, 달콤한 음식, 새콤한 음식, 국물이 시원한 음식도 있고 정말 다양했어요.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갈까요? 좋아요. 그럼 오늘 점심은 이링 씨가 사는 거예요? 물론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체킹하면서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링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렇죠. 이링 씨는 매콤한 여기 어떤 음식은 매콤한 음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쓸 때는 요 앞에도 이링 씨는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링 씨는 매콤한 음식 어떤 음식? 어떤 음식을? 그렇죠. 매콤한 음식을 좋아해요라고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뷔페 식당은 이링 씨 집 근처에 있어요? 아니요. 그렇죠? 회사 근처에 새로 생겼어요. 회사 근처. 뷔페 식당은 음식이 다양하고 맛도 좋아요. 음식이 다양하고 맛도 좋아요. 나는 음식이 다양한 것보다는 뭐라고 있어요? 뭐 하고 맛도 좋다고 있어요? 그죠? 음식이 다양하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요. 일단 뷔페 식당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맞다고 치고요. 두 사람은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음식이 다양한 것보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죠. 분위기가. 그래서 분위기가 좋는데 분위기가 좋고 음식 맛도 좋은데 여기서 뭐예요? 뭐 짭짤한 음식, 달콤한 음식, 새콤한 음식, 뭐 국물이 시원한 음식 정말 다양했어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양하다는 게 맞네요. 그죠? 예. 그렇죠?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다양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 앞에 새로 생긴 뷔페 식당에 가봤어요? 네, 지난주에 처음 가봤어요.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좋아서 앞으로 자주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추측이에요. 갈지 안 갈지 몰라요. 추측한 거예요. 그래요? 저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매콤한 음식도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링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매콤한 음식을 좋아해요. 네, 그리고 짭짤한 음식, 네, 달콤한 음식, 새콤한 음식, 이런 거는 형용사가
이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국물이 시원한 음식도 있고 정말 다양했어요. 양이 여러 종류, 다양하다,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다. 그럼 오늘 점심시간에 같이 갈까요? 그렇죠. 같이 갈까요? 같이 갈 것 같죠? 그래서 보면은 자,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자, 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그다음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어. 우리 집 근처에는 제가 자주 가는 이제 냉면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이요? 냉면집. 여러분 냉면 아세요? 냉면? 냉면은 뭘 냉면이라고 그래요? 냉면? 먹어봤어요? 누들인데요. 이게 냉이라는 말이 여러분 냉하면 어떤 게 생각나요? 냉하면. 냉하면 뭐 어떤 게 생각나요? 냉. 그죠? 차다, 차갑다 이런 게 느껴지죠. 차갑다. 그리고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냉장고 생각나죠. 냉장고. 그래서 냉이라는 것은 차갑다라는 거예요. 차다, 차갑다, 콜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냉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한테는 이제 여러분 나라는 있을지 모르는데 한국에는 이제 여름 되면은 차가운 이제 국수 있잖아요. 국수 이제 국수를 이제 먹는 거죠. 국수. 그래서 차가운 국수 냉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냉면집이 있는데, 자, 냉면집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냉면집 이야기. 이 트럼프 아저씨가 왜 나왔을까요? 뉴스 때문에. 그래서, 이 식당은 이제 뭐로 유명해서,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늘, always, 항상, 늘이란 말은 항상, 그죠? 항상. 그래서 늘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웨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식당은 음식 맛도 좋지만 좋고 또 서비스도 좋습니다. 음식 맛도 좋고 또 서비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자주 그죠? 자주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왜 자주 냉면을 먹으러 가요? 음식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서. 보통 저는 국물이 시원한 저는 물냉면을 먹어요. 그리고 친구는 매콤한, 좀 매워요. 어떤 냉면? 비빔냉면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냉면을 먹고 친구는 비빔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다 먹은 후에는 아이스크림을 뭐로 줍니다? 서비스로 줍니다. 아, 좋겠어요. 냉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네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 이 식당이 소개돼서 텔레비전에 나왔나 봐요. 뭐로요? 맛집으로 이렇게 소개됐나 봐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근처에는 제가 자주 가는 냉면집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맛집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늘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 식당은 음식 맛도 좋지만 서비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와 자주 냉면을 먹으러 갑니다. 보통 저는 국물이 시원한 물냉면을 먹고 친구는 매콤한 비빔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다 먹은 후에는 아이스크림을 서비스로 줍니다. 지난주에 텔레비전에 이 식당이 소개돼서 앞으로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인기 있는 냉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비스가 좋은 식당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뭐요? 그렇죠. 자기가 자주 가는 식당을 소개해 준 거. 자기가 자주 가는 냉면집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냉면집이 아니고 냉면을 소개하는 거는 아니죠. 그죠? 어떤 냉면집이라면 조금 헷갈렸겠는데, 이제, 냉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콜드 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죠. 자, 육개 내용 같은 것은 비빔냉면은 국물이 시원해요. 어떤 게 국물이 시원해요? 물냉면이. 물냉면. 이게 발음할 때 물냉면. 이렇게 발음돼야 돼. 물냉면. 그래서 자, 국물이 시원한 건 물냉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냉면. 비빔냉면이 아니고 물냉면.
저와 친구는 보통 같은 메뉴를 주문해요. 아니지. 나는 뭐 물냉면을 주문하고 친구는 비빔냉면을. 그래서 보통 저는 국물이 시원한 물냉면을 먹고 친구는 매콤한 비빔냉면을 먹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이 식당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유명해요. 아이스크림이 유명한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뭐로 줘요? 서비스로 줘요. 냉면을 먹으면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아니요. 이런 말이 아니요. 앞으로 식당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지난주에 텔레비전에 이 식당이 소개돼서 맛집으로 소개돼가지고 앞으로 손님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죠. 그래요. 자, 잘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쓰기네요. 다음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떡볶이 알죠? 여러분, 여기 사진에 이렇게 떡볶이인데, 여러분, 떡볶이 많이 먹어봤어요? 좀 맵죠? 떡볶이. 그래도 외국인들도 떡볶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좀 매운 걸 좀 안 좋아해가지고, 매운 걸 먹으면 바로 이제 설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떡볶이예요, 떡볶이. 예, 뭐 계란을 넣기도 하고 어쨌든 이게 매콤해요. 여기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추장에다가 설탕을 좀 많이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떡에다가 쌀떡에다가 파하고 그다음에 어묵이죠, 오뎅이라고 하는데 어묵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떡볶이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떡볶이 기회 되면 드셔보세요. 그래서 떡볶이를 뭐 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이요. 만드는 방법.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떡볶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제목은 떡볶이를 만드는 방법, 만들다 방법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는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래떡을 준비를 하고 떡볶이에 넣는 떡은 이렇게 생긴 이제 가래떡이에요. 가래떡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설날 떡국 생각나죠. 떡국. 떡국 할 때는 가래떡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떡국 할 땐 떡국 이렇게 가래떡을 썰어서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요 떡볶이 할 때는 그냥 가래떡을 작은 가래떡이에요. 작은 가래떡 요렇게 그대로 넣어가지고 떡볶이를 해요. 그래서 가래떡을 준비하고 어묵, 양파, 대파를 썬다. 그래서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 간장, 설탕을 넣어 끓인다. 자, 물이 끓으면 떡을 넣는다. 떡이 익으면 어묵과 양파를 넣고 끓인다. 대파를 넣는다. 먹을 때 치즈를 넣는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먼저 가래떡을 씻어서 준비하고 어묵, 양파, 대파를 썹니다. 썰다 이렇게 하죠. 썰다 도마에다가 놓고 쓰는 거예요. 썰다. 그래서 이렇게 썬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썹니다. 비웁니다 할 때는 썹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과 간장, 설탕을 넣어서 끓입니다. 끓인다. 끓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끓이는데 무슨 맛을 좋아하면 어떤 맛? 고추장을 더 넣고 고추장을 더 넣는 것은 어떤 맛이에요? 그렇죠. 매운맛이죠.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면 고추장을 더 넣고 어떤 맛을 좋아하면 설탕을 더 넣습니다. 어떤 맛? 단맛. 그죠? 달다 맛이니까 단맛을 좋아하면 설탕을 더 넣습니다. 물이 끓으면 떡을 넣습니다. 그렇죠? 자, 물이 끓으면 떡을 넣습니다. 떡이 뭐 하면 그렇죠. 익으면 어묵과 양파를 넣고 조금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에 대파를 넣습니다. 큰 파 있죠? 대파. 먹을 때 뭘 넣으면 치즈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치즈 넣어서 먹으면 맛있죠. 그래서 떡볶이 만드는 방법이에요. 먼저 가래떡을 씻어서 준비하고 어묵, 양파, 대파를 씁니다.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붓고 고추장과 간장, 설탕을 넣어서 끓입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면 고추장을 더 넣고 단맛을 좋아하면 설탕을 더 넣습니다. 물이 끓으면 떡을 넣습니다. 떡이 익으면 어묵과 양파를 넣고 조금 더 끓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기 전에 대파를 넣습니다. 먹을 때 치즈를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셔보세요. 어때요? 매워요. 그죠? 저도 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그래서 매운맛을 좋아하면 고추장을 더 넣고 단맛을 좋아하면 설탕을 더 넣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설탕은 대수님들 안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너무 살이 쪄서 설탕을 좀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쓰기까지 떡볶이 만드는 방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쓰기 연습해 보시고요. 원고지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텐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국아 익힘책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